안녕하십니까? 의용생체공학과 김영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회자되곤 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이런 첨단 기술들을 근간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지난 2016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린 후에 본격적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책과 전략을 구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데요.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을 통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고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한 산업상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은 규모가 크고 산업 내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받을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밀진단 기술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현 추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들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인데요. 바로 2016년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이세돌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 장면입니다. 결국 4대1로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승리하였는데요. 이 대결은 이후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미디어들이 2016년 10대 뉴스로 꼽을 만큼 인류에게는 적잖은 충격을 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술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다가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능해졌고, 이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딥마인드 또한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렸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2016년 바둑계에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면 동일한 2016년도 국내 의료계에도 충격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국내 도입인데요. 가천대 길병원이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2016년 12월 5일 인공지능 암센터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료를 시작한 겁니다. 왓슨은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2011년 미국 TV 퀴즈쇼 프로그램에 참가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며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IBM에서는 이제 의료용으로 특화의 학습을 진행해 왔는데요. 2012년 미국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을 했고 290종의 의학 저널과 200종의 교과서,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이 돼서 암 진단 정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여러 병원에서 도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 서양인에 맞춰 학습된 왓슨에 대해 동양인에 맞춰 현지화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나 IBM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최우선 활용 분야로 헬스케어 분야를 지목했는데요. 2015년 프로스트 앤 설리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헬스케어 시장 점유율이 IBM이 45%로 가장 높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IBM은 지난 2010년 헬스케어 부분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참여하였고, 2015년 인공지능 왓슨을 헬스케어 부분에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표적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회사인 트루벤을 26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파이텔, 익스플로리와 같은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CT, MRI 같은 영상들을 300억 개 이상의 헬스 데이터와 이미지로 확보를 하고
한 7,500개 정도의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글 또한 막대한 자금을 그 바이오테크 관련 업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15억 달러를 투자해서 칼리코를 설립했고, 노화 방지, 생명연장과 같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구글 벤처스의 총 투자 금액 중에 36%에 달하는 자금을 바이오테크 분야에 투자를 하였고, 그 외에도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이제 알파벳 산하의 베릴리는 이제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하고 제휴를 맺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 아마존, 오라클 등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201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건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서 아이폰, 애플워치 등을 통해서 헬스케어 기능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아마존도 2014년도 암 치료제 개발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주노 테라퓨틱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 지원을 강조해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시장성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각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이제 다음과 같은 기술 개발들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높은 시장성을 가지다 보니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는 있긴 한데 그 외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재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이제 AI 100대 스타트업 기업 리스트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 옆에 헬스케어 분야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인 누닛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강국에 이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 기업이 단 한 군데만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루닛,
그리고 뷰노, 그리고 JLK 인스펙션의 세 곳입니다. 루닛은 2015년부터 삼성서울병원과 이제 공동으로 흉부 엑스레이, 유방 촬영술 관련 이제 진단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뷰노는 2014년도부터 이제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엑스레이, MRI, CT로부터 고혈령이나 폐암 진단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JLK 인스펙션은 국내 최초로 이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어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데요. 현재 뇌경색 MR 영상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금은 이제 진단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국내외 대표적인 AI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와 연평균 성장률이 6, 70% 육박한 이런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에서 해외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다퉈 기술을 선점을 하고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료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 확보 등의 원인으로 또 많은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점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 비해 한 발 뒤에 물러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그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너무나 많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그 의료 인공지능 분야는 데이터 규제가 적고 어떤 의사가 부족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의 개수와 거래 건수 이런 등에서 여전히 지배적이긴 한데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중국은 2017년도 전 세계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 거래 금액의 한 4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또한 중국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관련 이제 특허 등록 건수가 미국 특허 등록 건수를 이제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딥러닝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한 6배 정도 많은 특허 등록 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그 원천적 이유는 데이터 규제가 적어서 필요한 의료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있으나, 어떤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풀고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토록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료 데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병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러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고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서 국내 의료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기업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렇게 뒤처진 국내 그 현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의 이런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면적은 작지만 면적 대비 병원이 많고 잘 갖추어진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결코 적지 않거든요. 이는 미국, 중국 등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좋은 의료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어떤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성공을 위한 어떤 선결 조건은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요. 최근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손길은 이제 뚫린 상황이고,
다만 국내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관별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각 기관별 데이터들을 좀 한 곳으로 통합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수집된 데이터들을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공공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의료 인공지능 산업 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 및 기존 기업들의 어떤 인공지능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이미징 및 그 진단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뭐 영상 인식이나 뭐 신약 개발 분야에는 적은 수의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양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포진한 기업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R&D를 지원을 해주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배출을 해낸다면 분명 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기술들을 선점을 하고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우리 삶에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아래 빠르게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